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믿는 순간 가장 큰 공백과 마주한다. 탄진건설 회장 김태성의 삶이 그랬다. 그는 누구보다 성공한 인물이었다. 수많은 건물과 도로 위에 그의 이름이 얹혀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냉철하고 빈틈없는 경영자라 불렀다. 그러나 그가 홀로 서 있는 회장실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자리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지 않으려 애써왔다. 젊은 시절, 그는 현장을 뛰는 직원이었다. 회식과 술자리가 업무의 연장이던 시절,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이정희. 사람들은 그녀를 접대부라 불렀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보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 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 체면과 가문, 미래를 이유로 그 사랑은 강제로 끊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정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은 채 아들을 키웠다.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하루를 버텼다. 아이는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자랐다. 아버지의 이름은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일이 많다는 말로만 대신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였다. 도윤은 어른이 되어 영세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했다. 땀과 분진 속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았고 납품 업무를 맡으며 탄진건설 현장을 오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박 과장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도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잔심부름과 회식 술자리를 강요했다. 도윤은 참고 견뎠다. 억울함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정희에게 폐암 말기 판정이 내려졌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을 알려주었다. 탄진건설 회장 김태성. 그 말을 들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부를 수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선택은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다. 운명처럼 두 사람은 같은 회사 안에서 스쳐 지나갔다. 납품 현장에서 태성과 도윤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그러나 태성은 점점 회사 안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부 보고서를 통해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 사례를 접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 문제를 넘어 그가 외면해온 삶의 태도와 맞닿아 있었다. 현장 점검 중 태성은 도윤을 직접 보게 된다. 그 얼굴에서 잊었다고 믿었던 정의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시간은 멈춘다. 이어 정의의 병세 악화 소식이 전해지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서게 된다. 그 자리에서 태성은 회장이 아니라 26년을 비켜간 한 인간으로 무너진다. 정의는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만은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태성은 멀리서 아들의 장례식 모습을 바라본다. 다가가지도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이제 태성은 회장으로서 결단한다. 내부 감사를 지시하고 박 과장과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며 갑질 제로를 선언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아들에게 부사장 자리를 제안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윤은 그 제안을 거절한다. 특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 도윤은 탄진건설 현장 직원으로 입사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의 아들도 아닌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그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다. 태성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저 멀리서 지켜본다. 그것이 늦게 배운 아버지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도윤은 현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다. 태성은 공식 석상에서 말한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그 말은 경영 철학이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사과였다. 두 사람은 길지 않은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로 자라진 못해도 방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안전모를 쓰고 다시 현장으로 향한다. 태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이 이야기는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책임에 대한 이야기다. 늦게라도 자신의 선택을 마주하고 그 결과를 정직하게 견뎌내는 한 인간의 이야기다. 장문에 대한 요약본을 끝까지 감상해 주시어 감사합니다.